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방학 끝나셨습니까? 다음 주에 끝나서요. 굉장히 우울한 모드로 지금 진입했어요. 이제 놀 수 있는 시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님이 학생입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네, 그래서 불쌍한 학생입니다. 방학 때 아주 신나하셨는데 표정에서 드러났나 봅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꼭 일주일 남은 시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이런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늦은 오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서면 브리핑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 나왔고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5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가 통화한 것은 취임 이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19번째고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을 앞뒀던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사업에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비핵화와 함께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의 완화 혹은 그 제재를 이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라라는 것을 이제 국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그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돈 드는 건 없어. 그래야지만 이제 미국 국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이 돈 내는 걸 싫어하니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와중에 돈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좀 여지를 줘달라 이렇게 취지로 제재만 풀어주면 돈은 우리가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얘기겠네요. 그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군요. 자, 두 번째 소식도 역시 비슷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어제 베이징 도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전을 총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이미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전은 김창선, 의제는 김혁철인데 그렇습니다. 김창선은 진작 와 있었고 김혁철이 이제 곧 간다. 뭐 이런 얘기군요. 아마 오늘 베이징에서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제 김혁철 그 대표 그리고 외무성의 최강일 북아메리카 국장 그리고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 등이 어제 모두 베이징에 집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체제 구축 등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제 연락사무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미 양국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연락사무소라는 거는 이제 관계가 정상화된 국가 간에 이제 대사관이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있는 이제 길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더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대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미국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도 이 연락사무소 단계를 거쳐서 공식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을 열었던 그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락사무소가 이미 25년 전 그러니까 1994년에 얘기가 다 됐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최종 단계까지 논의했던 사안인데 불발이 됐습니다. 94년이면 그때 핵 제네바 합의했을 때, 1차, 제네바 합의했을 때,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제네바 합의 이제 와중에 이제 핵 위기 그때는 뭐 핵까지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북한의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 쪽으로 서한 한 장만 보내면 실제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종 단계까지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당시 그 실무 협상자의 그 증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한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당시 북한 군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도 띄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 연락사무소는 거의 이제 합의된 것처럼 거의 그런 언론들이 분위기예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예. 문 대통령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등의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요. 예.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이었죠. 예.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5.18 망언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에 이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잡은 거 보면 네.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18일날 발언을 넘어서는 예. 그런 발언이 나올지 예. 오늘 어쨌든 그 점심 이후에 네. 확인될 것 같고요. 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기정 수석이 이번에 그 자리를 좀 주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지금 임명 거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당은 지금까지도 그 2명을 여전히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사실 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는 커질수록 유리한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예. 오찬도 만드는 정치적으로 양쪽 다 예.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이요. 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양진호 사건 얘기 오랜만인데 이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네. 사실상 회사 창고로 출근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양진호 사건 터지면서 워낙 사건 자체가 엽기적이고 예. 공익 제보하신 분들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리 예.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네. 그 양진호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 공익 신고자 A 씨는 지난 11월에 네.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대기 발령 받았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 14일에 이 한국인터넷기술원 이게 이제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주회사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서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 날 정상 출근해서 직무 지시를 받으라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 그 신고자 A 씨는 하루 네, 전날 네. 일방적으로 출근하라는 것이라며 네. 아직 경찰 참고인 조사 등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18일에 출근한다고 회사에 전달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막상 18일에 출근을 해보니까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사실상 창고로 쓰이는 곳으로 예. 이제 발령을 받은 겁니다. 예. 그 저도 사진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박스들만 쌓여 있고 책상 하나만 덜렁 있는 그런 예. 모습이었는데요. 예.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컴퓨터 한 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회사 그 문 앞에는 네. 용역 직원을 또 배치를 해서 그 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익신고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인터뷰가 음성 변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점을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호 사건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출근하시게 된 과정부터 좀 짚어보면요. 지난해 11월 30일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네. 그러고 한 두세 달 있다가 갑자기 문자로 출근하라는 직무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냥 문자만 하나 달랑 온 겁니까? 그 15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네. 제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예. 문자가 있었더라고요. 아, 전화번호도 회사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모르는 번호에서 예. 혹시 뭔가 해서 문자를 열어보니까 예. 거기에 뭐 출근 명령서라고 하는 내용 증명 그 명령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그걸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덜렁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문자인지도 모르고 네. 또 누구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무 네.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 그 회사 업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출근을 하시게 된 상태고요. 출근을 며칠 있다 하셨죠? 주말 지나서. 당일날 갑자기 출근을 예. 할 수가 없어서 그날 마침 또 경기 남부청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조사를 받고 네. 월요일날 출근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더니 네. 무조건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월요일날 출근했죠. 예. 자, 그래서 출근을 하고 보니까 여기가 뭐 사무실도 아니고 일종의 창고였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인사 담당자가 와서 저를 데려간 곳을 보니 네. 거기에 안 쓰는 뭐
책상이나 의자들 모아놓고 예. 또 박스가 수십 개씩 있고 뭐 비닐도 쳐져 있고 뭐 일을 할 수 없는 곳이군요. 네네 한마디로. 직원도 예. 아무도 없었고 컴퓨터도 한 대도 없었고 예. 뭐 서류나 뭐 아무런 뭐 용품 같은 게 없는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거기에 예. 맨 구석에 여기가 예. 당신 자리다라고 여기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시킨 일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 면담을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예. 그 전에. 예. 그랬더니 사장님 면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장은 양진호 씨가 아니라 따로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예. 사장을 그날 처음 봤는데 예. 처음 봤어요. 예. 네, 처음 봤는데 면담을 하려고 가는데 핸드폰을 밖에 두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옥신각신하다 핸드폰을 밖에 네. 두고 이제 네. 면담을 시작했는데 자신은 예. 양진호의 대학이 아니라 동창이고 뭐 대기업에서 CF도 근무했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과거는 잘 모르겠고 예. 자기는 원칙과 상식으로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A 씨께서도 임원이셨는데 임원도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네. 사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받으셨어요? 받은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직무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직 정해진 게 없대요. 그리고 저의 직급은 이사였는데 그 직급도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없고 직책도 없고 부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곧 퇴근하겠다. 4시간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다 돼서 퇴근하려고 하니까 업무 지시서라는 걸 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15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경찰서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적어내라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4달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적어내라는 업무 지시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럼 거의 검찰에서 이렇게 사람 잡아다 놓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써봐라. 물론 옛날에 이랬던 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공익신고하고 경찰, 검찰에서 수사협조한 내용들 다 써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이게 많은 분들은 양진호 회장 사건 보도 이후에 양진호 회장이 뭐 구속도 되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회사는 전혀 정상화되지 않는 모양이죠. 회사에 양진호 회장 사람들도 남아있고 이렇게 지금 공익신고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그 양진호 사건이 언론에 이제 공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여러 임직원분들께서 경찰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대로 진술한 직원들은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전부 해고시켰고요. 그리고 또 좀 비협조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사직 압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양진호 회장의 그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양진호 측에 있는 직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 사건을 제보하실 때 국민권익위에다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공익신고자 지위로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따른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권익위에서 막아주겠다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위해제 당하고 나서 바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위해제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군요. 네, 권익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다시 또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권익위 조사나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이 있으니까. 그 좀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양진호가 아닌 다른 죄 없는 다른 임직원들이 구속돼 있거나 또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양진호가 죗값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울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재판이 시작은 된 상태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뭐 하실 일이 많으시겠군요. 일단 양진호는
자기가 지금 뭐 조만간에 뭐 출소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본 바에 하면 5월달에 출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 자기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아마도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5월달에 출소할 거다라는 본인의 예언이 실현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진호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공익신고자 A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야, 이 공익신고라는 게 저희 문자가 나와 있네요. 2423번님.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공익신고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공익신고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익신고 이후에 이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세요. 고통을 엄청나게 받죠. 네, 직간접적으로.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몇 분도 종종 만나 뵀는데 여전히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사회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 시스템도 여전히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용기 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바친 건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예상은 됐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신청할 줄은 몰랐던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어제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에 조건부 석방,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 20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1톤 트럭 한 대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록 전달할 때. 이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이제 7월 11일인데요. 어쨌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 논란 소식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랄까요? 이 판결문 비판 대회? 그렇죠. 이런 걸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논조의 기사도 많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의 어떤 부당함, 법적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한번 하려다가 연기된 바가 있었죠.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변호사 출신 가운데 박주민, 이재정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의원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직접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차정인 법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드루킹이 만든 이 경공모가 아닌 이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판결이 부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전달은 해드릴 수 없고요. 뭐 1시간 반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는 이번 이제 간담회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서울 시내에서 또 대국민 토론회, 토크쇼 형식으로 또 이제 간담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홍철, 전해철,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특이하게는 이제 판사 출신이죠. 정의당에서도 있었던 서기호 변호사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그 어떤 판결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과 이 어떤 삼권 분립은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압박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뭐 양쪽 얘기 다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당의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급기야 탄핵 타당성을 동의하지 못한다. 명확한 언어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피해왔었는데 그때 이제 속내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요즘 뭐 전당대 분위기도 그렇고. 어제 TV조선을 통해서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김진태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객관적인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네. 정치적 책임으로 쉽사리 탄핵을 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전당대회 이 5.18 모욕 발언에 이어서 네. 사실 이제 국민들 절대 다수가 동의했던 게 이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까지 유력 후보가 이렇게 그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네. 이것이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당내에서 사실 다수 의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네. 극우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우경화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의원들은 한풀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이 지도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이 정말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 재판 결과 나왔네요. 네,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네. 궁극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네. 집행유예지만 유죄는 유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승원 씨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